7월 말에 이틀 동안 휴가를 마치고 주말에 돌아와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았네요.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상당한 곤혹을 치른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장이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타한 수많은 시장의 흐름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겪어본 결과에 의하면 물론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파동을 따먹는 트레이더로서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냥 우리의 곳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범위 내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꼭 그 점만 잘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록 우리 사문을 예로 드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프로 트레이더의 매매 형상을 보면 아주 매매를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주로 음봉에서 큰 수익이 나죠. 즉 시장이 따뜻하게 양봉으로 쭉 진행이 되어가는 그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이 변동을 주고 이슈가 터지고 막 흔들릴 때 오히려 수익이 더 좋게 났습니다. 물론 사문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달에 시장이 안 좋은 달에 수익이 많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적은 없거든요. 항시 저희들도 항시 어렵게 시장을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승부를 걸 것은 승부를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평범한 달에 진행했던 수익보다 변동성이 있던 날에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훨씬 수익이 좋았어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 주겠습니까? 평범한 달에는 종목들이 다들 올라가면 어느 것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하지만 변동폭이 많은 시장에서는 응집력이 생기는 종목들이 생겨요. 즉 집중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단기 트레이드에게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지수나 이런 것에 조금 신경은 써줘야 되겠지만은 절대 쫄거나 엉덩이를 뒤로 빼거나 마인드를 약하게 잡거나 내일 천천히 하지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급등주 트레이딩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잘 알고 종목에 접근하면 결코 나쁘지 않은 한 달의 결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8월에 본 매매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건한 마인드는 그 기조 그대로 일관된 패턴은 그 기조 그대로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 본 매매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 월요일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놨습니다. 이 중에서는 안 좋은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종목의 유무를 떠나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 때는 어떤 종목, 어떤 식으로 시장이 다가가야 되는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하다 보면 여타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이 많은 변동성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내가 어떻게 종목을 운영을 하고 어떤 종목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면 매매의 관점을 잡기가 쉽다.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뽑아 보았고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퀀텀 매트릭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지가 되어 있죠. 월요일날 정지가 이제 풀릴 텐데 초보와 경력자는 두 가지의 패턴을 잡습니다. 초보들은 온건파, 즉 천천히 기다렸다가 시가를 보고 시가가 적어도 10% 이상 잡힌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다렸다가 부하 근처나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테이지 3%대까지 밀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번 본다는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된 난 단타 좀 해 하는 사람들은
시가 기준 유동매매를 일단은 진행을 해줘야 돼요. 시가 내일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죠. 오히려 시가가 아주 낮게 보합 근처나 마이너스로도 출발할 수 있겠죠. 시장이 영향을 지금 하루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가 어떻게 잡히는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시가 가지고 대비를 좀 대응을 하시고, 방향성이 안 맞다고 할 때 빠져나와서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시다가 어떤 의미 있는 저점, 음봉을 빠졌다가 양봉을 치고 올라간 지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가를 좀 띄었다가 보합 근처에 밀리는 지점에, 그런 지점에서 다시 온건파적인 마인드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초보와 경력자는 전략을 달리할 것. 컨타는 아마 우리 회원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력자들 많으실 텐데요. 팔아먹었는지 보유한지를 내일 봐야 되겠지만, 우리 여기서 진입을 해서 두 번을 진입해서 8%, 8%, 16%를 먹은 종목인데, 두 번째 들어갈 때 8% 수익 12%죠. 12%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번 보유를 했을 텐데 12%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시면 46%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 월요일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아마 경력자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이라도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략 관점으로 보시고 월요일날 일단 한번 가벼운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아나면 골을 불러야 됩니다. 자, 다음은 대성하이텍과 휴니드입니다. 중동전 관련주죠. 분위기가 점점 조금 험악해지긴 집니다. 금융시장이 대성하이텍이 상가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업체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내용이죠. 그에 따라서 휴니드도 같은 재료입니다. 같은 재료로 따라갔지만 상가는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좀 더 험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슈성 종목은 조금 매매를 조심하는 게 좋거든요. 뉴스에 따라서 변동의 폭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데, 일단 머리로 이 두 종목을 본다는 전략으로 합니다. 대성하이텍은 상가로 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쳐두더라도 휴니드는 시간에 4.9% 올라 있으니까 대성하이텍과 두 개를 같이 놓고 휴니드를 하셔도 좋고 대성을 보셔도 좋습니다. 철저하게 프로 기준 유동매매, 시가 프로 기준, 시가가 4% 잡히면 4%대, 시가가 5% 잡히면 5%대, 딱 그 프로 안에서만 놀아준다.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전혀 다칠 일 없습니다. 다음은 CCS와 아센디오. CCS는 장 마치고 시간에 상가를 유지를 해줬죠. 초전도 관련주들은 응집력이 좋죠. 자기들끼리 아주 협력도 잘 되고, 살아날 때는 다 같이 살아나고 죽을 때도 다 같이 죽는 아주 일괄적인 행동을 해서 보기는 좋습니다. 어찌된 이유든 간에 초전도 애들을 뜨면 관심은 안 가질 수는 없죠. 일부 승소했다. 행정소송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불허한 과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키워드라는 것은, 이 글자라는 것은 사람이 읽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 글 뜻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시간에 상가를 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법 호재라고 여긴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급락이 이루어진, 폭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항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시간의 상한가는 항시 의심을 한다. 즉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증을 한 번은 해야 돼요. 그 검증은 과연 진성인가 가성인가를 한번 보셔야 해요. 그래서 시가가 너무 높다니 그러면 발을 빼셔야 합니다. 빼시고 차라리 꼬리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CS와 아센디오는 5.05% 올라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놓고 추종 매매를 하시고요. 초준도처럼 얘들만 있는 게 아니죠. 선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3.1% 올라가 있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것도 3.5%, 그 위에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얘가 뜬다 하면 얘들이 힘이 좋다.
시장이 그래 동조가 되네. 동조감이 일어나면은 수급이 확 들어오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다른 종목도 같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잘 보시고 다른 애도 또 붙여 놓는다든지 뺀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자, 수젠텍은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말에 나온 뭐 뉴스를 보면 그렇게 코로나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뜨지는 않았어요. 뉴스나 미디어 쪽에서. 그보다 다른 것들이 많이 떴죠. 뭐 급락, 공포, 뭐 중동 이런 것이 좀 많이 떴는데 코로나는 키워드에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상한가를 유지한 종목이 없다라는 것은 얘네들한테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지금 수젠텍이 시간에 3% 올려가지고 시간에 상한가를 말아줬지만은 상한가를 유지한 거와 시간에서 올려가지고 한 것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수젠텍이 일단은 시간에라도 빨간 줄을 끊어 놓았으니까 봐줍니다. 그리고 그날 실제로 수젠텍보다 셀리드가 더 훨씬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시간에 마이너스 7% 출발해서 마이너스 8%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28%까지 갔으니까 아주 뭐 4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듯 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일단 관심 있게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적으로 살아난다면 똑같은 요령이죠. 앞에 뭐 대성 하이텍과 휴니더 중동 관련주를 보듯이 얘네들이 또 살아나면 같이 또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랩지노믹스나 진매트릭스 뭐 이런 애들도 다 같이 붙여서 봐주셔야 돼요. 그 점은 꼭 잊지 않습니다. 대성 하이텍과 휴니더가 살아난다면 아까 뭐 다른 관련주도 좀 봐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스페코나 뭐 빅텍 이런 것도 항시 밑에는 붙여놓는 놓으세요. 붙여놓는 거하고 뭐 손해볼 일은 없거든요. 스페코나 빅텍 같은 것도 붙여놓고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그리고 뭐 한국 석유나 뭐 그런 종목도 붙여놓고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중동 관리주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코로나 관리주는 약간 현재로서는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압축된 종목을 먼저 봐준다라는 전략으로 합니다. 흥구석유는 뭐 같이 그런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내일은 흥구석유와 KB메탈은 기술주로 보죠. 이 두 종목의 마인드는 일단 내일 지수가 중요해요. 지수가 내일도 하락으로 출발할런지 또 뭐 어떻게 될지 내일 일단 지수가 중요한데 지수 흐름을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둘 다 한 가지 조건만 지킵니다. 양봉을 돌파할 때만 들어간다. KB메탈은 시간에 1.9%, 흥구석유 같은 시간에 0.9%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기술주 애들이 어떤 재료와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기술주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수급이 들어오면 그런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도 훨씬 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지속주로 봐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 한번 봅시다. 조금만 잘 지켜주시면 다칠 일이 없죠. 다음은 PNS 미케닉스. 얼마 전에 상장한 종목이죠. 시장이 만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일 또 지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수가 너무 흔들린다든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작아졌다든지 기대했던 종목들이 전부 다 뭐 다 사라지고 없다든지 뭐 전쟁도 조용해 코로나도 조용해 이런 상황이 되면 신규주 쪽을 봐주세요. PNS 미케닉스와 SOS랩도 같이 붙여서 봅니다. 시간에 0.5%. 그래서 이건 아침에 시가 낮을 거니까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그냥 1차로 툭 집어넣고 보는 거죠. 단 하나만 지키면 돼요. 음봉을 깨고 색깔이 바뀔 때는 일단은 팔고 나와서 봐야 돼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음봉을 살짝 비쳤다가 양봉으로 바뀌면 그때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파란 색깔이 비치면 들고 있지 않는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SOS랩도 마찬가지죠. 삼성이란 나름대로의 키워드는 부터는 있습니다만 검증이 필요하죠. 금요일날 분위기에 따라 7.8% 떨어졌는데 시간에서 1.6% 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삼성전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SOS랩 같은 이런 스타일 종목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스타일에서는 뭔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코걸이든 귀걸이든 뭐든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가 있으면 그래도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신규주는 수급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반등을 탁 주면 빨리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빨리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한 45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종목이 살아나면 또 매매량이 좋죠. 다음 큰 금액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이놈도 시간에 1.6% 아침 시가는 많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가볍게 잡고 색깔이 안 바뀌면 한번 지켜본다 라는 전략으로 PNS와 SOS를 봅니다. 다음은 넥슨게임즈. 금요일날 그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넥슨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기술적으로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그리고 뭐 코로나가 될 때도 한때는 게임주들도 관심을 많이 받았죠.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면 좀 그런 것도 있죠. 그 자체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가 추론하는 그냥 예상일 뿐이고 우리가 살을 좀 더 붙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재의 펜더멘털은 좋습니다. 아침에 시가 높지 않을 겁니다. 보시다가 여기 29,000에 1.7%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할 때는 들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실제로 3만원 정도 돌파하면 좋은데 3만원까지는 좀 그렇고 29,000원 정도 돌파하면 이 하나만 가격을 가지고 진입가 청산을 한다. 그것만 지켜주시고, 비보존 제약도 보시면 기술적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양음인데 금요일날에 안 좋았던 시장에 불구함에도,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올라왔음에도 금요일날에 마이너스 3%까지 밖에 안 떨어졌어요. 종가서 마이너스 2%까지 회복해주고 마쳤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2% 올려놓았어요. 즉 만약에 월요일날에 시장이 좀 지수가 다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얘는 크게 맞을 일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에서는 거의 한 1% 정도 뭐 될 겁니다. 지금 2.5% 올려놨는데 한 1%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400원 0.3%와 4,500원 2.6%, 이 두 개의 가격만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4,500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4,400을 눌러주면 들어간다든지, 단 4,400을 깨면 나와야 되고 4,500을 깨면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꼭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 여기 밑에 아래 종목들은 약간 눌림선 종목들을 내일 시장이 크게 나쁘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약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 한번 따라 붙어야 될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았어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봐줍시다. 리가캠바이오 시간에 0.2% 1%를 올려놨어요. 금요일날은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네요. 한 6% 정도 빠졌다고 5% 맞췄네요. 내일 살살 올라가면 84,000원 이 기준가를 잡고 합시다. 돌파하면 들어가서 상승으로 마치면 보유를 한다는 전략 유지합니다.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날 7.5% 빠졌는데 시간에 0.3%예요. 금액대 좀 있는 종목 아닙니까? 얘는 보합 근처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같으면 한 30만원 정도를 타점을, 30만원이면 한 1%대 될 겁니다. 그걸 타점으로 잡아서 보자. 그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손을 대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나 에어로도 좀 빠졌잖아요. 아직 뭐 하나 에어로는 뭐 여전히 굉장히 모멘텀이 강력하죠. 시간이 0.3% 빠져 있습니다. 29만원 가지고만 우리 뭐 거래를 해봅시다. 0.3% 돌파하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일 지수에 따라서 얘 지수도 안 좋고 얘네들은 다 또 꼬꾸라질 거거든요. 좀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에머리지 기술적으로 또 한번 봐주죠. 에머리지는 시간에서 빠진 건 없어요. 보합이에요. 에머리지나 화일약품 같은 거 대만 관련주도 하나는 보셔야 되는데 화일약품은 좀 변동성이 심하네요. 에머리지를 내일 우리는 한번 더 봅시다. 일단은 만약에 대만 관련주들이 살아나면 에머를 하든지 화일을 하든지 뭐 우리 바이오라든지 뭐 큰 상관은 없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자니까 얘는 뭐 2,100원 정도 2,100원 정도 타점을 잡고 이거 돌파할 때만 들어간다는 전략으로 합시다.
다음은 DXVX. 끼가 많은 친구인데 금요일날에 봅시다. 8%대까지 떨어졌군요. 그래가지고 종가상 마이너스 2%대로. 그러니 꼬리가 6%대란 말이죠. 6%대. 보통 이렇게 금요일날 그 폭락장이 떨어지면 이런 애들은 보통 이렇게 쭉 끝나거든요. 끝났는데 꼬리를 말아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월요일날 이렇게 갈까? 그런 기대감 좀 갖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놈들은 딱 3,000원 보합 기준값만 가지고 다툼을 합시다. 조금 위에 출발하더라도 3,000원을 깰 때는 나온다. 약간 아마 다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음봉과 양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오플로도 내일 같이 한번 봅시다. 이오플로는 오히려 금요일날에 14%대까지 올라갔다 내려갔거든요. 종가상 4%대로 맞췄군요. 시간에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우리는 요 12,000원 여기 마이너스 0.25%. 이 근처에서 봅시다. 여기나 보합 근처는 상관없어요. 즉 위로는 잡지 말자는 겁니다. 대충 이 근처에서 아침에 약간 이런 식으로 꼬리를 살짝 달아주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정도 가격을 주면 여기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좀 더 줘도 좋고 12,100원에 들어가 좋고, 단 한 가지 기준가를 깰 때는 12,000원을 깰 때는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것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먼저 방송에만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입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소대 프로젝트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로 가입하시면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라이브 매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직장인이다 하면은 메신저로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 위에 대표 전화번호나 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전화가 나와 있고요.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문의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문 라이브 스트리밍은 소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공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Q 한가로 갔죠. 예. 자, 한가로 갔는데 시간의 잔량 5만 주입니다. 거래량은 220만 주예요. 시간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애매모호하게 움직이는 보다 이렇게 시장이 확실하게 나는 한가를 맞았어 라고 말을 해주는 애들, 나는 상한가를 맞았어 하고 말을 해주는 애들은 응집력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기사도 뜨고 이름이 키워드가 어쨌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움직이면 수급을 빨리 땡겨옵니다. 자, 이런 스타일 종목은 우리가 이 승부조 10선을 5년 이상 제가 운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패턴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런 패턴 우리 많이 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침에 시가가 중요하다는 거, 시가에서 첫 번째 눌림폭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눌림폭을 노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 초보자들은 첫 번째 눌림폭을 보고 시가를 회복한 지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좀 경력자 10년 이상 된 경력자들은 첫 번째 눌림폭을 한번 노려본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꾸 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입에 이렇게 예쁘게 밥을 퍼서 김치를 얹어서 소고기를 얹어서 입을 벌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되는 주식은 없잖아요. 해야 돼요. 자꾸 실전으로 공부를 하고 실전으로 직접 다쳐보기도 하고 자꾸 해야 돼요. 모든 기구나 모든 그런 것들은 쓰면 쓸수록 더 유리합니다. 생각도 하고 매매도 하고 부딪혀도 보고 운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그러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훌륭한 트레이더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꼭 그점 믿지 마시고 지금의 시장이 흔들리면 지나온 수많은 역대급 시장의 흔들림에 보면 그저 아주 흘러가는 파도 속에 포말 같은 느낌의 파동밖에 안 돼요. 역사적인 파동이 온다 매번 그랬죠. 근데 우리 인류는 어땠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은 어땠습니까? 다 살아남았어요. 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나 그런 걸 하지 마시고 특히 급등주 트레이더들은 이 기회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주도 한번 차분하게 대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